그 고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고민 안 해요. 그 고민은 그냥 붙들고만 있을 뿐 딴짓합니다. 전혀 엉뚱하게 지금 이 고민과 상관없는 행동을 해요. 어떤 사람은 게임하기도 하고, 사람 만나기도 하고, TV 보기도 하고. 모든 건 양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왜 저는 한쪽을 선택할 때마다 양면 중 장점을 즐기지 못하고 단점만 보고 이렇게 선택하지 말 걸 후회할까요? 어떻게 하면 남의 떡이 안 커 보이고 내가 선택한 장점을 바라보며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자친구랑 연애 중인데 외적인 이상형을 만족하지 못해 전 여친이 생각나요. 이것만이 아니라 좀 반복되는 느낌. 내가 뭔가를 선택하면 그것 자체에 만족하기보다는 장점이 아닌 단점을 보고 후회를 한다. 이런 반복되는 고충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는 게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다.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더 잘 선택하면 후회할 일이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선택을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신중해지고요. 또 모든 게 양면이 있듯이 신중하면은 완벽해질 것 같지만 이게 너무 신중하면 오히려 더 많이 충동적이 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택에는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연애도 마찬가지고 직업도 마찬가지고 뭐 전공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 주어진 타이밍 하에서 내가 적당하게 고민해보고 선택했을 때 후회가 적고 만족감이 클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후회에 대한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내가 철저히 따져보지 못해서 이런 거다라고 오해를 해서 더 철저해지려고 하거든요. 감정이 또 작용을 해요. 철저한 거는 굉장한 압박감이에요. 놓치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불안하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부담스럽고 압박감 느끼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고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고민 안 해요. 그 고민은 그냥 붙들고만 있을 뿐 딴짓합니다. 전혀 엉뚱하게 지금 이 고민과 상관없는 행동을 해요. 어떤 사람은 게임하기도 하고 사람 만나기도 하고 TV 보기도 하고 그러면 시간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고민할 시간이 줄어요. 따져볼 시간이. 그러면은 나중에 진짜 선택할 타이밍이 딱 닥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후다닥 충동적으로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냥 해버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또 놓치는 게 오히려 더 많죠. 그러면 또 후회하고. 이렇게 감정이 여기도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만족하지 못할까? 장점보다 단점만 볼까? 이런 식으로 직접 궁금해 하시는 것보다 좀 다른 쪽 방향에서 궁금해 하시면 내 마음을 좀 입체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나는 너무 많이 이 선택에 대한 부담을 가지진 않나.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그게 뭔가 완벽을 추구하진 않나. 또 거기서 또 이어지죠. 나 자신에 대한 기대치나 스스로에 대한 잣대가 생각보다 높아서 그거에 대한 압박감을 또 많이 느끼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본인을 살펴보면 도움이 되거든요. 혹시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드릴 때 관련되는 경험이나 생각, 감정 표현해 주시면 계속 이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소연님이 요즘은 신중해야지를 초월해서 뭘 선택해도 난 만족 못하겠구나 하고 무기력하고 답이 없는 느낌을 받아요. 허무하고 공허해요. 뭘 골라도 만족 못하게 보여서요. 이게 이제 지치죠. 이게 반복되면 지치기 때문에 허무하고 공허하다, 무기력하다. 이게 약간 체념식으로 가는 이유는 많이 지쳐서죠. 그리고 역시 감정이 이런 과정 중에서 많은 압박감을 받기 때문에 압박감을 안 받으려면 안 하면 돼요. 그래서 답이 없다,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뭘 골라도 만족 못하게 보인다. 만족하냐 안 하냐로 보시기보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조금은 더 심오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마음을 살펴보시는 방법은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는 게 내가 지금까지의 경험상 선택을 했었는데 잘못한 선택을 했고 그래서 후회했던 경험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나는 불만족스러운 거다 라고 이렇게 순서를 그런 시간의 순서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게 일반적이죠. 근데 이 사람의 감정이라는 거는 시간을 좀 초월하는 경향이 있어서 전혀 엉뚱하게 순서가 반대인 경우도 많아요. 지금 순서에서는 제일 마지막이 불만족이잖아요. 1위 해서 불만족하다. 그러니까 허무하고 공허하고 무기력하다.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건데 정말 의외로 맨 마지막에 있는 것 같은 이 감정이 사실은 처음에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사람마다 베이스가 되는 감정의 이 흐름이 있어요. 그게 불만인 경우가 있어요. 사람은 뭔가가 있을 때 그걸 지속하는 경향이 있고 감정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불만에 익숙하면요. 불만이 결과에 나올 만한 그런 과정을 내가 선택해요. 되게 이상하죠. 불만이 되게 괴로운데 나도 모르게 불만을 가질 일을 그 순간에 선택해요. 그럼 당연히 결과는 불만이죠.
이거는 이제 불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힘든 감정들이 다 해당됩니다. 괴로운 것도 마찬가지, 고통, 불안도 마찬가지. 그래서 소희님이 본인 마음을 살펴볼 때 또 다른 접근은 지금 얘기하신 요 흐름에서 순서를 바꿔서 나는 당장 뭐 선택해서 불만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기본적인 만족하지 못하는 감정과 관련된 베이스가 오랫동안 있지는 않았나. 전혀 엉뚱하게 다른 쪽에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여자친구와의 관계도 아니고 일이나 뭐 이런 것도 아닐 수도 있고. 소희님이 불만이 베이스가 되어 불만에 익숙한 거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경계성 성격 장애로 오랫동안 심한 불쾌감과 공허함에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네. 뭐 내가 선택하지 않은 그런 성격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금은 뭐 치료를 잘 받고 많이 호전되셨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과거에는 그걸 오랫동안 겪으면서 반복이 되거든요. 심한 불쾌감, 공허함, 또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감정들을 반복하셨을 거고 그게 이제 패턴이 되고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감정선을 찾아서 나의 행동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꼭 뭐 성격장애뿐만이 아니라 어떤 질환 때문에 힘든 감정들을 오랫동안 겪은 분들은 나중에 괜찮아졌어도 그 감정의 흐름 때문에 여파 때문에 힘든 분들도 많아요. 그 질환은 해결이 됐어도. 그래서 그런 패턴을 반복하면서 겪은 나의 어려움 자체에 대해서 또 충분히 해결하는 게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많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우울증의 경우에도 우울증은 분명히 뭐 약이든 상담이든 치료해서 잘 나았어요. 근데 내가 우울증 때 경험한 그 너무너무 힘든 감정, 사람마다 힘든 감정의 포인트가 좀 다른데 어떤 분들은 우울감 자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낮은 자존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극단적인 자살 사고일 수도 있고 뭔가 내가 그런 감정이 너무 세게 오고 그거에 많이 영향받고 압도되고 이런 것 자체에 놀래요. 약간 트라우마처럼. 그래서 그 질환 자체는 치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란 마음이 지속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는 작업을 또 한동안 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베이스를 바꾸기가 참 힘드네요. 입원할 때나 내부자들 경계성 성격장애가 나으려면 한 사람과 꾸준한 인간관계가 무조건 도움된다고 해서 이런 불만들을 꾹 참고 선생님 말을 들어보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꾹 참는 건 정말 선생님이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라 딜레마예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오해도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뭐냐면은 제가 모든 감정은 타당하고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감정은 좀 냅두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리는 게 맞아요. 근데 구분을 해서 행동도 냅둬라는 아니에요. 불만의 감정은 냅둘 수 있지만 불만스럽지만 내가 인간관계를 경험하려는 유지하려는 그 행동은 지속하는 게 도움돼요. 그래서 감정은 찾는 게 아니지만 행동은 내가 조금 견디고 참아서 해보고 조금씩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참을 필요 없다라고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